이번에 재단법인 설립의 출연재산의 기속은 요즘에는 좀 출제가 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페이지 넘기면 언더라인 처진가 이거 판례 입장인데 사안의 문제 나올 때 대비해서 그 판례만 좀 이해하면 되는데 내용은 거기 쓰여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가변한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반드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 한 채를 출연을 해서 부동산이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법인도 여러분 같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자니까 빌딩에 대한 소유권이 설립자 갑으로부터 재단법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요때 이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첫째, 이 재단법인이 성립되기만 하면 재단법인이 성립이 되려면 마지막에 법인 설립 등기해야 돼요. 성립한 때 그 말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를 말해요. 성립되기만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가.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 없이 물권명이라는 셈이니까 187조가 적용되고 아니다. 이 경우에 재단법인이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갑으로부터 설립자로부터 재단법인에 이전이 돼야지 소유권이 넘어간다. 요리 가정하면 186조가 적용되는 셈인데 어디에 해당되냐? 요런 이야기요. 근데 이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우리 법 48조에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법 4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법인이 성립한 때, 설립된 한때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으로 기속이 된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학자들은 이 경우는 법 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이 뭐하기만 하면 성립되기만 하면 이 부동산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재단법인 넘어간다. 187조가 적용된다. 요리 이야기요. 다수 학자들은. 근데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등기해야 된다. 요리 주장을 하고. 근데 요 걔네들은 필요 없고 판례가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이혼주의를 채택을 하고 했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당사자 사이 이 설립자고 재단법인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187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 48조가 정하는 시기 그때가 언제예요? 재단법인이 성립되기만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넘어간다. 둘 사이에서는 187조가 적용된다. 요리 보자를 따라서 지네둘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까지 이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설립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설립자가 아직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이 빌딩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제3자에게 빌딩에 대한 등기가 넘어갔다고 말. 이리 되면은 재단법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까지 이전받지 못하는 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다는 것. 따라서 이제 판례에 하면은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는 제3자 병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돼버려. 따라서 이제 이 재단법인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187조에 따라서 법인이 성립되기만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되니까 소유권을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하라는 거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가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187조, 제3자 대외적으로는 186조.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 사례 나올 때 대비해서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문제는 이것도 2주 전에 일요일날 집중토론 내가 가르쳐줬는데 물권 8개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들은 앞으로 나오니까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용익물권이요. 요것만 나머지 물권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권리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데 용익물권 안에서는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먼저 딱 전제하고 따라서 이제 이걸 묻고자 하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갑으로부터 이제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로 등기를 해서 얘가 이제 지상권을 취득했다. 물론 지상권 설정 등기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토지를 점유해서 권리행사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효기간 2개는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하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고 채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 여기 나오는 물권은 시효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재산권자 을이 재산권을 20년이 지나도록 전혀 행사를 안 했다는 거. 그럼 20년이 지난과 동시에 을의 재산권은 뭐로 소멸이 돼요?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럼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에요. 첫째, 시효가 완성되기만 하면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을의 재산권 등기 있죠? 요 재산권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재산권이 소멸하는가? 그러면 등기 없이 물권 소멸한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된 셈이다? 187조가 아니다. 요거는 시효가 완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을에게 경유된 재산권 등기를 말소 등기까지 해야지 재산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니까 186조. 근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학설이나 판례가 같은 입장이에요. 학설 이음을 붙이기를 거기 보면 절대적 소멸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 절대적 소멸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견해에 의하면은 시효가 완성되기만 하면 뭐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재산권은 소멸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고 지금 이유까지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한두 곳도 없으니까 요 내용이다. 그거 마음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원대로 안 쳐놨죠. 아까 그 앞에 가르쳐준 거예요. 물권의 포기도 단독행위니까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니까 18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로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이게. 왜냐 판례 입장은 뚜렷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86조로 들어가서 야 법률 행위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경을 한다. 이게 186조예요. 그럼 이제 186조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뭐냐?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 물권 변동에서 배우는 거는 그야말로 등기법하고 완전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법 이야기에서도 필요하고 또 지금 등기법 배워요? 아니면 지적법 하고 있어요? 등기법 총론? 지금 이거 하고 있겠네요. 다 배웠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등기법 엊그저께 배워서 그거 다시 기억 되살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186조는 법률 행위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와 물권 변동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등기 문제야. 그러면 시간 중에도 자주 나오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온단 말이야. 예컨대 갑을 둘이 토지 매매했다. 매수인에게 등기 넘어갔다. 그럼 등기해야지 얘가 소유권 취득 물권이긴 하지만 이 등기가 만약에 원인 무효다. 그러면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등기는 항상 유효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186조는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물권 변경을 하면 그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여기서 이제 핵심 요건이 나오고 시험은 여기서 쏟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경료될 것. 이런 거를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기 형식적 유효 요건.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에 등기가 경료돼야 된다. 그래야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 변경을 한다. 이 이야기고 두 번째 요건은 물권 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될 것. 이걸 이제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당연히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이제 186조는 요게 핵심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등기 형식적 유효요건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다 등기가 경료돼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서 배우느냐?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고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될 것 요거를 등기의 실체적 유효권 그러는데 우리 민법을 무슨 법 그래요? 실체법 그러잖아요. 실체관계 따진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등기 형식적 유효권이 꼭 등기법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 몇 가지만 딱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여기다 신경 써야 돼. 그러나 거꾸로 등기법 시험에서도 실체적 유효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유효권의 핵심은 뭐냐? 이제 우리 민법과 관련해서 첫째, 일단은 물권 변동을 하려면 등기가 존재해야 돼요. 나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데 등기가 존재할 것. 그런데 시험은 등기가 존재할 것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존재하고 있던 등기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등기의 불법 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등기가 토상하던 물건이 소멸하는가? 요게 저 등기법에서 첫 번째로 논란이 되고, 형식적 유효권, 부동산 등기법에 전한 적법적 등기가 경고돼야 하던데 유효한 등기 여부를 따지면 일단은 등기가 뭐야 된다? 존재해야 돼요. 등기법상으로. 근데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 말소 등으로 해서 없어졌을 때 그 등기가 토상하던 물건이 소멸합니까? 요걸 집중 물어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옛날에는 등기 용직을 했는데 등기 전산화가 이루어지니까 부동산 등기 기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표현을 옛날 이 부동산 등기 용직 원칙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만 편제가 돼야 돼요. 등기법상으로.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히 등기 전산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중 등기 문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나의 등기만 편제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등기 주로 이제 보존 등기인데 이중으로 이제 등기가 경유됐을 때 어느 하나의 등기만 유효고 어느 하나의 등기는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유효고 어떤 게 문제냐, 어떤 게 좀 무효냐, 이중 등기 문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형식적 문제들 절차상으로 등기 서류 등을 위조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만 하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문제나 태도가 되고, 이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등기 형식적 유효권에서 등기 존재, 등기 불법 말소 문제 핵심을 하는 거죠. 우측 2번에 부동산 등기 기록 원칙에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 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등기 기록이 편제가 됐다. 어떤 게 유효 어떤 게 무효냐, 이중 경유도 보존 등기 문제. 뒤에 넘겨서 가로친 제 밑에 3번 등기 신청상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때 그 등기가 유효로 봐야 되냐 무효로 봐야 되냐 요 세 가지만 점검을 하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등기 불법 말소 문제. 요즘에 집중 물어봐요. 자, 이런 이야기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책에 잡으세요. 첫째, 등기 지금 형식적 유효권 등기법에서 문제되는 요 세 가지인데 우리 민법 시험에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법 말소 문제는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 판례를 순서대로 다 시험에 나온 거니까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리 가구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이 참고적으로요. 여기 등기 불법 말소 문제는 주로 실무상으로 저당권 등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에서도 자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당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 건물이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그러면 얘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돼야 돼요. 설정 자체라고 채권자하고 등기가 이렇게 그래 저당권 취득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유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무상으로 얘가 똘박이 아닌 바에야 매매대금이 3억이다. 그럼 3억 다 주는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3억 주고 얘가 그 중에 1억을 여기다 변제하고 저당권 있게 말소시켜 줘야 되는데 내가 3억 다 주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돈 안 갖고 톡 깨버리니까 우리는 통상 어떻게 해요? 3억에서 1억은 빼고 2억만 주고 이런 걸 우리는 이 매도인의 채무를 내가 떠났다,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제값 3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3억을 더 받으면 이 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느냐. 스타트. 등기 돈 갚은 적이 없어요. 근데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저당권 등기를 불법 말소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서는 말소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깨끗한 것처럼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저 병에게 매각해서 소유권 넘어갔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저당권 등기가 서류를 위조해서 얘가 불법 말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요 불법 말소가 됐기 때문에 요 등기는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는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저당권 등기가 말소 되더라도 이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이 안 되니까 이게 무효예요.
따라서 당연지사로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이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 저당권은 뭐가 안 되는 거요? 소멸이 안 돼야죠. 그 실체관계 부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말부터가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보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요. 등기란 책에 다 있으니까 설명듣고 원달한 천인 것만 읽어놔봐. 등기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저당권이나 물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근데 이 저당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가 같이 존속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등기는 물건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이 등기에 포상하다 저당권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우리 판례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당권은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 갑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등기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게. 그러면 이 경우 이제 회복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걸 또 집중 물어보는데 원리는 딱 정해졌어요.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저당권 사례 내용이 안 틀려요. 근데 가등기를 한번 우리 사례를 바꿔서 냈더니 다 틀리더라는 거야. 그 원리는 딱 정해졌어. 회복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 여기서는 의리죠. 지금 소유권은 병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등기는 얘한테 넘어왔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기는 얘한테 회복 등기 청구를 한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병의 입장에서는 여기 저당권이 지금 말소가 돼서 나는 깨끗한 건물을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현재는 소유자죠. 그 내 건물 위에 저당권이 지금 부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이런 이해관계 있는 경우 등기법상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어야지 등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당연스럽게 이 현재 등기명인 병은 회복등기 청구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회복등기 청구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의무가 있으니까 승낙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저당권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은 이처럼 회복등기 청구를 함으로써 그 저당권 등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회복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이제 만약에 갑이 1번 저당권자고 A가 후순위로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저당권 2개가 설정된 건물을 파는데 그러면 제값은 제대로 못 받죠. 이걸 다 공제를 하면은 그래서 얘가 1번 저당권 등기만 서류 위조해서 불법 말소를 시켰어요. 그럼 얘는 이제 1번 저당권 등기를 회복시켜서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1번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얘가 만기 도냈는데 돈 안 갚길래 경매 청구를 따겠어요.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B에게. 그러면 성순위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 경매 신청에서도 낙찰과 동시에 언제나 소멸해요. 채권에서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해서 이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낙찰이 되면 1번 저당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되는 거야. 그래 이 경우는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회복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얘는 이제 1번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지금 경매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회복등기 청구는 못해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이 경매 대금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 1번이 회복되기 전에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2번이 선 배당을 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요 대목에서 1번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당신은 내가 배당받을 금액을 뭐 했으니까 먼저 배당받았으니까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다. 선순위 1번 저당권자는 회복등기 청구는 못하되 배당받은 선배당받은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저로 돌아와서 왼쪽 페이지부터 가로친 가번부터 이런 게 문제가 순서대로 쭉 써놨어요. 가번 지나서 나번의 경우는 회복등기 청구가 안 된다. 그 대신에 우측에 넘어가서 세 번 줄부터 따라서 저당 목적물이 경락등부에 저당권 등기 회복될 수 없고 저당권자는 뭐한다? 실제 배당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집중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다번 판례예요. 한편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는데 원래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 명의는 저당권자로 추정이 되잖아. 이렇게. 원래 그러잖아. 등기 추정료니까. 근데 여기 지금 불법 말소가 됐어요. 근데 아직 회복되기 전이요. 그러면 요 값은 원래는 저당권자였는데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원래 등기 있으면 당연히 저당권을 추정이 되는데 말소됐다. 근데 아직 회복되기 전이다. 그러더라도 얘는 여전히 저당권자 추정이 되는가? 최근에 갑자기 계속 나오는데 가로친 답은 언더라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여전히 추정력은 인정이 되니까 말소된 등기명의 저사로서 값쟤는 여전히 저당권자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적용 안 돼요. 거기까지. 거기에 하나 빠뜨림없이 가번, 나번처럼 마지막 답은 판례까지 순서대로 써놨는데 싸그리 요즘 시험에 다 나온 거야. 집중력 나오니까 외우면 안 되고 정리 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 편제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먼저 거기 가번에 하나를 전제를 딱 해야 돼요. 지금 이중 보존능력 문제가 되려면은 등기 기록이 따로따로 편제가 돼야 돼요. 개설이 돼야 돼요. 따라서 거기 제일 앞에 중복 등기 개념은 동일 부동산에서 등기 기록이 어찌해야 된다. 따로 개설이 돼야 돼. 각각 보존능력 된 것을 말하고 하나의 등기 기록 옛날 말하면 하나의 등기 뭐야? 보존능력가 중복에서 있는 경우는 이중 등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딱 전제하거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은 꼭 유의해야 돼요. 여기 이제 이중 등기가 경로돼서 주로 보존 등기인데 요거를 따질 때는 등기부를 펼쳐보면 제일 앞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해서 등기한 표제부가 나와요. 뭐 면적, 소재지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소유권에 관해서 등기한 갑구가 나오고 소유권 이위에 관해서 등기한 을구,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등기한 을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중 등기 문제 관련해서 어떤 등기가 유효고 어떤 등기가 무효에 따를 때는 제1단계 표제부 등기를 먼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등기를 비교를 해서 어느 하나의 등기가 부동산의 실제와 현격한 차이나는 등기가 있더라. 그럼 표제부에서 걸러져 버려. 현격한 차이나는 등기가 무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 기록이 이제 따로따로 개설이 됐는데 실제 이제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번지에 소지하는 100평방미터 토지 이렇게 부동산 실제가 근데 어느 하나 등기부를 보니까 요거 그대로 기재가 돼 있어. 근데 어느 하나 등기를 보니까 100이 아니라 150으로 돼 있다는 거. 그럼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 표제부에서 요게 무효가 돼 버려. 부동산의 실제에 부합하는 등기만이 유효한 등기로 본다고. 따라서 거기 유효할 것 언더램 이중 등기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개의 보존 등기가 각각 동일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 등기가 경료됐다도 그중 하나가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현격함, 실제와 차이가 있으면은 요거는 2단계에서 뭐로 돌아가고 무효로 돌아가고 뒤쪽 언더라인 이때는 이중 등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부동산 실제 합치하는 등기만이 유효가 된다.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양 등기를 보니까 모두 부동산의 실제와 부합이 되더라는 거.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각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친 나번 이중으로 경료된 보존 기록에 관해서 판례견을 담궜다. 1. 등기 명의 동일인인 경우 각부로 딱 들어가 봤더니 소유자가 다 이렇게 A 이렇게 권리자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선 보존 등기가 유효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 이게 이제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 보존 등기 명의 다 동일인이요. A로. 그럼 어떤 게 유효고 어떤 게 무효되든 권리자랑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져야 될 이유는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다. 그 뒷구절 때문에 여기서 선 보존 등기가 유효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잖아. 그러면 후 보존 등기가 터잡아서 예를 들어서 C 앞으로 이전 등기 됐다. 그럼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 보존 등기 유효니까 여기에 터잡아서 생겨지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따지는 거니까 그것만 딱 점검만 되고 시험은 아무래도 동그란 2번이 집중 나오겠죠.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90년도 판례인데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 보존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1부동산 1용지주의 이거는 이제 판례가 90년도 거니까 판례 원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등기로 바뀌었겠지만 1용지주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판에서 후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선보존능기가 원인분해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뒤에 된 후 보존능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언더라는 책은 보기로 하고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참고를 보세요. 거기 보면 사례를 하나 써놨어요. 지금부터 잠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방금 물어본 판례 내용이 뭔지를. 자, 거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사례를 써놨어요. 갑이 지금 부동산 소유자요. 갑이. 그런데 얘가 이제 최초 등기 기록을 개설해서 지하포를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어요. 보존등기를. 이때 이제 보존등기를 할 당시에는 요 갑이 진실한 권리자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이제 등기 기록을 개설을 해서 최초 보존등기를 딱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등기 기록 새로 개설하면 안 돼요. 여기 갑에게서 이 보존등기에다 타잡아서 무슨 등기 하면 되죠? 이 매매를 원해서 이전 등기 해야죠. 근데 이 을이란 놈이 얘가 개설하는 보존등기 타잡아서 이전 등기 한 게 아니고 지도 다시 등기 기록을 따로 또 개설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지도 지하프로 뭐 해버린 거야? 보존등기 했다고 하면 능파겠나요?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서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 명의 동일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선등기를 유효로 보고 후등기는 나중에 행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무효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이유니까 선등기가 원인무효면 선등기랑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얘가 소유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뭐라고 내가 전제를 했느냐? 얘가 보존등기를 할 당시에는 진실한 권리자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참고문에서 갑이 보존등기를 할 당시 언더라인 찾으세요. 진정한 권리자였다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럼 아까 읽어본 90년도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누구 등기가 유효로 되는 거예요? 요 간명의 보존등기가 유효가 되고 요 후등기는 무효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뭔 알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는 사례를 이렇게 써놨어요. 요 우리 이제 등기를 개설해서 지 앞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 땅은 내 거니까 내가 소유자잖아. 매수했으니까 해서 다시 매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매각했느냐? 병에게. 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애는 이 부동산 얘한테 팔았잖아요. 팔았잖아. 근데 얘가 이전 등기 해버렸으면 얘가 다시 못 팔아먹을 건데 얘가 등기를 개설해 보는 게 아니까 지 등기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이 자식이 또 뜬금없는 일을 한 거야. 다시 이 토지를 정에게 또 판 거야. 여기 흔히 말하는 무슨 매매가 돼버려. 야, 이중매매 해봤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야기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판례했을 때 병과 정 중에서 누가 소유자인지 이걸 지금 골라내라는 건데 우리 판례하면 선등기가 원인무효거나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무효죠. 요거는 좀 진실한 권리자니까 유효예요. 특히 요거는 얘가 지금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매수인에서 등기가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게 따질 필요 없이 원래대로라면 얘가 소유자가 돼야죠. 매수했으니까.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실체관계 부합하는 게 따질 필요 없이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매수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나중에 했던 그 한 가지 이유로 뭐로 돌아간다? 무효. 그러면 이 이전 등기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병명의 이전 등기가 정명 이전 등기보다 먼저 경료됐죠. 그럼 이전 등기 우열 관계는 뭐 가지고 따져요? 이전 등기를 따진 게 아니라 그 바탕에 대한 보존 등기 선을 기준으로 따지죠. 그잖아. 요 보존 등기가 먼저 정해졌죠. 요게 유효잖아. 따라서 이 이전 등기가 요것보다 나중에서도 요게 유효. 따라서 요거는 요 바탕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중에 행해졌잖아. 따라서 여기에 따라 생겨진 요 이전 등기는 요 이전 등기보다 먼저 했다 하더라도 무효. 따라 소유자는 누가 된다? 얘가 된다고 말이야. 얘가 소유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이중매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중매매 법령과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야. 따라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등기도 유효니까. 다만 이제 얘가 뭐 했을 때?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간담일 단에서는 여기에 반사일성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자 등기를 말소시키고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언더라인 쳐진 그 다음에 써놓은 것이고 언더라인 마지막 구절 결국 판례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정의. 갑과 을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이중매매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 나아가서 갑은 이중매매를 한 것이므로 이중매매 법례가 적용된다. 그거 쑥 짜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중매매에서 다 배운 거니까 언더라인 안 쳐놓은 거고. 감 잡았나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던 우리 시험에 집중량이 동그라미 2번 판례예요. 요 경우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의료 보존 등기 무효죠. 여기 토지합성의 이자 이전 등기도 무효죠. 그런데 얘가 등기를 가졌다 보니까 10년간 이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가정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등기부 시효취득은 권리자 아닌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 가지고 있고 몇 년 점유하면 10년 점유하면 등기부 시효취득 가능하죠. 근데 이 등기는 무효 등기도 상관이 없어. 당연히 무효 등기인 거 대부분이고. 그러면 얘나 또는 얘가 10년간 이 부동산 점유했을 때 등기부 시효취득 적용되는 게 이걸 묻는 건데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야. 왜 안 되느냐? 등기부 시효취득 등기는 무효 등기도 상관이 없으나 그 등기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에 입회되지 아니하는 등기가 돼. 상식으로 지금 후등기를 무효로 보는 것은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을 관철시켜 지금 무효로 보는데 여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해버리면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 입회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기부 시효취득 뭐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800건이 기거든요. 요거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122페이지에 요 판례가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등기부 시효취득 때 배우기로 하고. 동그라미 3번에 언더를 안 쳐놨죠. 아직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안 쳐놨는데 집에 가서 이거는 점유취득시효 문제인데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으니까 여력 있으면 동그라미 3번이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그 다음 등기 신청상 하자 해서 이걸 지겹도록 우리 민법이나 물권법이나 등기법 나온단 말이야. 등기란 뭐에 부합하면 뭐이라고? 등기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만 하면 유효로 봐요. 절차상으로 하자했다 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란 말이야. 이 말은 지겹도록 들어봤을 거야.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얘가 잔금 다 주고 토지도 인도 받았는데 등기 아직 이전을 못 받았어요. 잔금까지 다 줬는데 인도도 받고 그 나는 지금 마음이 그보다 그 말이야. 왜냐? 빨리 등기 이전 받아야지 형식주의니까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요. 그 다음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서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쁜데 비를 짰어요. 그따위서 얘가 등기 고르지가 단독으로 등기 지원 못해요. 얘 협조 있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얘가 팔팔 또 안 해줘. 해서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등기 서를 이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영파겠나요? 이 경우도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이걸 묻는 거야. 이 경우는 얘가 매매등 여기서 반대 완납해야 돼요. 그래야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거라고.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은 좀 얘가 소유자 아니에요? 완납했다. 그럼 사실상 얘가 소유자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요 등기는 서류를 이조했으니까 절차상으로는 하자 같지만 뭐에는 부합하잖아요. 을이 소유자면은 틀림이 없고 을명의로 등기됐으니까 실체관계는 부합 따라서 요 등기는 뭐이다? 유효.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거 하나만 딱 이해하면 되고 등기 실체적 유효권은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될 것 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문제가 거기 내용적 불합쳐서 중간생략 등기 문제 제일 시험에 집중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85페이지 나번에 엊그저께 총칙에서 가르쳐줬대요.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서 등기한 경우 마지막 세 번째 무효 등기를 뭐하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주로 전 논의가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중간생략 등기 문제가 집중 시험에 나오고 다시 7번 잠깐 보세요. 이 실체적 유효권은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돼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각벌 두 사람이 예컨대 A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럼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돼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니까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주기로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권행위에 부합하려면 당연히 A 토지에 대해서 뭐가 경료돼야 돼요. 이전 등기가 경료돼야지 물권행위에 부합. 따라서 유효한 등기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을은 A 토지에다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는 건데 물권행위는 A 토지에 대해서 해놓고 등기는 B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 그럼 이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죠? 그럼 이 등기는 뭐라는 거야? 무효다. 따라서 을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뭐한다. 물론 B 토지에서 소유권 취득 당연히 못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생략 등기 문제라고 말이야. 이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건데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가 갑을병에게로 전전영도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야.
두 사람이 매매했다. 갑과 을이. 그다음에 두 사람이 소유권 이익을 합의했으니까 이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려면은 갑과 을이 소유권 이익을 합의했으니까 이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려면은 등기도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권행위에 부합. 따라 이 등기 유효 물권복이라니까 얘가 소유권이다. 이 과정이 반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중간성약 등기는 글자가 들어 중간자 등기를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후 양수인 병역으로 등기가 건너뛰는 경우를 글자가 들어 중간성약 등기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냐? 유효이면은 등기가 건너뛰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요 등기가 무효이면은 얘 앞으로 등기돼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요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은 이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이 중간성약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요 등기가 물권행위가 되려면 물권행위가 누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갑과 병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익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물권행위 요렇게 행해졌잖아. 그 등기만 건너뛰어봐야 갑과 병 사이에는 소유권 이익은 합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무효등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물권무가 아니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일이 돼야 되는데 내용 파겠나요? 야매로 공부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래서 야매를 연구해놓으니까 기초가 안 돼서는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항상 그러면 야매 한 1번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매 내지는 후루룩. 정도를 걸어서 제대로 기본 닦고 제대로 법 공부를 해야지. 저렇게 야매로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법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엉망인지 다시죠. 요즘에 법조인들이 개판이니까. 그 새끼들이 법을 제대로 안 배우고 큰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법 윤리가 없어.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시절은 그랬어요. 법조문만 외우면 합격했죠. 사법고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암기 실력만 뛰어나면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옛날에는. 그 양반이 똑똑한 사람 분이고 상고, 옛날에는 부산 상고가 전국의 수재대리관 학교였어. 옛날에 우리 시절 상고는요, 집안이 형편이 좀 어려워. 근데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 중학교 때 전교만 1등. 이 친구들이 상급 학교를 돈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상고를 갔다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상고들이 정말로 인재들이 갔던 학교. 여기 부산 상고, 서울 뭐 상고, 전라남도 뭐 강주 상고, 어디 뭐 충남 뭔 상고 이런 게. 여상도 마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가는 학교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에 그 내노란 대학교 이상의 그 실력자들이 가는 학교 상고가 옛날에는. 근데 그 똑똑한 좋은 학교 가주신 분한테 저 암기해갖고 합격했다 하면 안 되고. 그 양반은 대학원까지 나온 나보다 똑똑한데 나는 학업이 떨어져갖고 뺑지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양반은 상고 나와서도 학교에 붙잖아. 독을 파괴해가지고. 예? 귀가 멀어 잘 안 들려. 그거는 그 사람도 갈 길이 다 있으니까. 나는 이게 내 천직이고 그 양반은 또 패서 또 대통령까지 형제 천직이고 사람 갈 길은 따로 있는 거야. 저도 저 꽂은 사람 많았는데 내가 그때마다 한 소리 했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저 같은 사람도 가르쳐야지. 여러분들 증도 따고 그러는 거지. 다 다른 게 돈벌이 된다고 다 가보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말이야. 내가 그 사람들 꼬시에 빠져 다른 일 했으면 나 떼돈 벌고 지금은 편하게 이런 거 부르지도 않아. 기사 따는 차 더 좋은 차 갖고 모르는데 내가 왜 박치기에서 내 팔이 부러지냐고. 그래서 소를 또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죠. 여하튼 간에 요거는 이제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니까 무효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학설 판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도 자주 나와요. 등기란 물론 물권 변동의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확히 반영하면 덜레 없이 바람직한 등기예요. 둘이 매매했고 둘이 합의했으면 등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등기라고 말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등기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만 반영하면 이유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비록 물권 변동 과정을 이 중간성량 등기를 정확히 반영한 건 아니지만 현재 병이 진실한 소유자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 병하게 등기가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등기도
현재 진실한 고리 상태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니까 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자. 그래서 중간 성역 등기를 유효로 보니까 등기가 이렇게 건너뛰어 오더라도 얘는 물권명이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점검 딱 하고 저로 돌아가서 하도 물어보니까 거기 첫 번째 의논의 언더라는 방금 인수를 쓰였는 거이고 중간 성역 등기는 현재 진실한 고리 상태를 공시하면 조가다로 원칙에서 유효한 등기로 허용이 된다. 그런데 이제 유효한 등기 되려면 동그라미 2번 기억분의 청구 요건 그 마지막 언더라인 3자 합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중간성 등기를 하려니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엄청 나오는 우리 책에 거기 보면 갑을병이 중간성 등기로는 3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합의가 있으면 이제 이 병이란 놈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3자 중간성 등기로 3자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 그럼 등기 이렇게 이전이 되니까 중간성역 등기되고 요거는 유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언더를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도 그중 집중 썰어놓은 판례가 네 뭐냐고 채권 양도 방식의 중간성역 등기가 허용되는가.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자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요. 지금 이 경우에 3자 합의 없이 요런 방법도 허용이 안 되는가 그 얘기인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매매를 했죠 원래는. 그러면 요 우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먼저 갖겠죠. 물론 이렇게 매매했으니까 얘도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건이 아니라 두말할 것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갑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갑에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해주는 거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자주 나오다시피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사실 여기서는 채무자가 갑이죠. 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양도한 것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양 주장할 수 있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사실 얘한테 통지를 딱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채권 양도 사실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 갑에서 갖는 이 등기 조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니까 그걸 얘한테 직접 행사한다는 그렇게. 그러면 등기가 건너뛴다. 이런 거를 채권 양도 방식은 중간성역 등기 그러는데 요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갑에서 갖는 소유권 이등기 조건은 분명히 채권이에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 방식은 양도 사실 통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왜 이거는 안 된다고 보느냐. 이게 지금 부동산 매매를 한 거예요. 이 부동산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은 계약의 특성상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수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수반이 되는 채권을 양도할 때는 보통의 채권 양도처럼 단순히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신뢰관계 중시가 되니까 반드시 이 채무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채로 돌아가서 거기 보면 앞구절에 이제 그 이행 과정의 신뢰관계에 따르면 쭉 써 있고 소유권 이등기 조건을 매수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 갑을병에서 병을 말해요. 양수는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뭐하지 않고 있다면 동의하지 않고 이자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 단순히 통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자 동의를 얻어야지 얘가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구절 매도인을 해서 채권 양도를 원해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일을 독해서 밑에 언더란 따라서 예를 다시 드러났어요. 혹시 이해 못할까 봐서 중간자들이 참 친절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서 뭐하지 않는 한 여기서 핵심 포인트 요거예요. 단순히 얘가 양도자 통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두 사람도 신뢰관계 중시가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나는 니한테 간 이 채권을 양도하란다. 그 통지 딱 해주고 심하이 그러면 안 돼. 이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야. 두 사람 신뢰관계가 수반이 되니까.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한 양수인 병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사례예요.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매매득을 민사한 거 이것도 판례를 지겹도록 물어보는데 요즘은 이런 거야. 그거 쭉 써놨다니까. 지금 중간성역 등기를 하고는 3자 합의가 있었어요. 3자 합의가 그러면 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건너뛰는 거죠. 그래 중간성역 등기가 될 건데 문제는 중간성역 등기를 하고는 3자 합의 후에 요 두 사람이 매매대금을 한 3천만 원 인상시키기로 약정을 했어. 이렇게 약정을.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하니까
갑이 병에게 나는 중간성녀 등기라는 3자 합의 후에 을과 매매대금을 3천만 원 인상시키기로 약정을 맺었으니까 중간자 을이 인상분 3천만 원 지급할 때까지 당신한테 등기점 뭐 하겠다. 흔히 말하는 계약법 지시를 동원하면 동시행과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 묻는 건데 요지는 중간성녀 등기로는 3자 합의겠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대금을 을과 합의하에 인상시킬 수 있고 인상분을 지급할 때까지 최후 양손에게 등기점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 그 이야기니까 디귿번 점검 딱 하고 뒤에 니을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의가 있었을 때 자 보세요. 왜 니을번 판례를 이제 곧잘 물어보냐 그러면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데 자 합의가 있으면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후 양손 병이 얘한테 직접 이해등기 청구한다고 그럼 등기가 건너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중간성녀 등기라는 3자 합의가 있으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렇게 청구하니까. 그래서 중간자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조건이 소멸하는 거 아닌가. 거꾸로 말하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가 소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 쓰였다시피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왜 합의 있으면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 아닐까? 얘가 얘한테 가는 등기 청구권은 필요 없을 싶은데 왜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가? 이거 합의에 따라서 꼭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 법 없어요. 뭐였느냐?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또 얘한테 원래대로 이전 등기 청구 갔잖아요. 그럼 병은 을에서 갖는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얘한테 갖는 등기 청구권을 얘가 대의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서 나는 이렇게 받을란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럼 대의 행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합의에 따라서 요게 이렇게 갖는 등기 중에 소멸이 되어버리면 대의 행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판례를 예우기면 다 맞추는데 미인번 판례 있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틀린 사람이 부지기수였네요. 계약해자 제3자 보문제 제일 첫 줄이 아주 중요하고 중간성략 등기를 하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각 당사자에 매매계약에 최소한 뭐라는 걸 전제하는 거 유효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가 이렇게 건너뛴데 이게 중간성략 등기인데 요거는 뭐가 전제가 됐느냐? 요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 요거는 뭐라는 게 전제가 됐는 거예요. 이게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편의상 물론 가장 바람직한 등기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등기 편의상 건너뛰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요 채권행위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게 전제가 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성략 등기라는 3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갑이 의료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이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얘는 이제 이전 등기 얘한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얘는 나는 을과 매매를 뭐 했으니까 해제를 했으니까 당신한테 등기 좀 뭐 이거다 거절할 수 있냐 그 이야기야. 근데 이 매매가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등기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을과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면 이 계약 효력이 소급에서 이미 소멸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등기 좀 못 이겼다고 당연히 거절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를 더 따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옆으로 이렇게 써놔서 그러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갑을병 이렇게 하면은 갑을병으로 전전 양도된 거 이렇게. 그럼 이 세 사람이 중간성략 등기를 하기로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갑이 을과 매매를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해제. 그러면 얘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더라도 나는 을과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등기 좀 뭐 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요 병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계약법에서 또 시험에서 해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 548조 1항 단서예요. 해제 의사 표시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계약을 해줬다 하더라도 병은 갑을병 3자잖아요. 얘는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로서 보호는 안 되는가 요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는 가장 시에 뭐라고 그랬나요? 선이 제3자 보기 전과 달리 요 병이 보호가 되려면 1순위 완전한 권리 취득 앉아야죠. 선이 제3자 보기 전과 달리 548조 1항 단서는 완전한 권리 취득 앉아 법조문도 그렇게 되었다니까. 해제 의사표시에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뭐 한다고. 이 이유를 내가 가르쳐 주었잖아 2주 전에도.
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허위 표시 위해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 녀석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제3자를 더 많이 보여주더만 해제는 얘를 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권리 취득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매만 해서는 안 되고 안전한 걸 취득하면 등기까지 이전 받아야지 제3자로 보든다. 요걸 가르쳐 줬다고 말이야. 2주 전에 일요일 날 무료 특강할 때 또 잊어먹었나 벌써. 따라서 얘는 등기가 이전 받은 제3자가 되는 거라고. 그 등기 지금 이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얘한테 등기 있잖아. 그래 얘는 548 1항 단서에서만 제3자로서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구지를 써놓은 거예요. 어디가 버렸나? 예. 언더는 쳐주고 마지막 언더는 안 쳐진 부분 중간성역과 합의를 하더라도 등기를 갖춰놓은 병은 548 1항 단서 제3자로서도 보호가 안 된다고 말이야. 안전한 권리 취득한 적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있겠나요? 다시 정리하세요. 예? 민법에서 말하는 제3자의 차이들을 다시 정리 좀 꼭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10점은 묻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렇게 자꾸 잊어먹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겠어요. 중간성역이 이유되려면 3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합의 없이 등기가 일단 경로가 돼버렸어. 그러다 이 등기도 유효해요. 왜냐? 등기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만 유효인데 얘가 현재 소유자면 틀림없고 얘 앞으로 등기도 했으니까 이런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유효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토지거래 허가조항 중간성격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다. 그때 이제 전전양도가 됐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가 전전양도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요 두 사람 사이 매매, 요거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어디까나 무효조에. 그런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가 전전양도가 됐는데 3자 중간성역등기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등기 넘겨줬다. 요 등기 유효가 되느냐? 요거는 무효예요. 왜냐?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중간성역등기 유효가 되면 자수한도로 요 매매는 뭐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유효라는 것을. 근데 이거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치를 하더라도 무효예요. 이런 경우까지 요 등기가 3자 합의가 따라서 유효로 봐서는 안 되니까 결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가 전전양도가 된 경우는 중간성역 등기라는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등기는 거꾸로 무효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뭐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경우에 3자 합의가 있다 그래서 각과 병 두 사람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만 편의롭게 이전 등기 청구할 뿐이지 두 사람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 그래서 최초 양된 각과 최강순 병이 매매계약 당사자처럼 하고 여기에 관할관청 허가 받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예요. 원래 관할관청 허가는 매 거래 행위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매매했으면 여기 허가 받고 여기 허가 받고 합의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매매가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뒤에 언더램 봐보세요. 밑에 언더램만 각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로 되는 건 아니므로 합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채권자 대입권은 잠깐만 7번 보세요. 3자 합의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자 합의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그럼 등기 건너뛰고 근데 3자 합의가 없다. 그러면은 최후 양순 병이 중간자 의리 차초 양등 갑에서 갖는 이전 등기 조건을 얘가 얘를 대위에 생사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대행사니까 등기 나한테 넘겨달라 요 말이 아니고 당신 빨리 의뢰에게 등기 기준을 주어라. 얘가 얘를 대위 대신해서 얘한테 권리 행사. 그럼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자기도 얘한테 갖는 소유권 이전 조건 행사해서 등기 이전 받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게 채권자 대입권에 의해서 등기 청구다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나번에 얼마 더 가르쳐줬어요. 등권을 실제로 따라 등기하는 경우 둘이 실제로 뭐 했는데 증여했는데 등권인은 매매로 기재했다. 이런 것도 다 유효해요. 매매했든 증여했든 상대방의 권리자면 틀림이 없으니까. 그 다음 무효등기 유형은 어떤 등기가 이제 무효가 됐을 때 그 등기가 나중에 이제 그에 상하는 어떤 실체관계가 발생이 되면 무효등기를 유용 써먹자 그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에 그 밑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여력 있으면 읽어보고 무효등기 유용도 이거는 어쩌다 물어보는데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용이 허용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얘들은 집에서 읽어보되 시험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3분 한 줄짜리 판례가 집중 출제가 돼요. 그러면 멸실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신축 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되는데 지금 이 갑이 이 토지 위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겠죠. 건물 등기부 개설이 돼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멸실이 돼서 여기 이제 신축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써먹으면 됩니까? 이 이야기인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론상으로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효등기 유용은 상란의 등기, 각구 일구의 권리관의 등기, 상란의 등기만 유용이 허용이 되지 부동산을 표시하고 나서 등기한 표제부 등기까지는 유용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무상으로도 이 경우에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를 유용 써먹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가르친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발생이 돼버려. 왜 그러느냐? 이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건물 새로 짓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유용 써먹는다는 거. 그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 일단 한 게 있는 셈이죠. 근데 건물을 신축하면 관행적으로 신축자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등기 기록을 새로이 개설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따로 또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 건물에 등기가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 멸실한 건물에 등기를 신축 건물에 등기 써먹으니 등기 하나 있잖아요. 다시 신축자가 등기록 서류 개설해서 보존 등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중 보존 등기가 돼본다고.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은 이 멸실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를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보존 등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그 판례 하나가 자주 나고 정답하고 라버는 총칙에서 직업도록 물어보는 판례요. 원래 중간생략 등기는 후기 탈세 목적으로 행위잖아요. 건너뛰고 가니까.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투기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해요. 그다음 등기권인을 실제와 달리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하고는 사법상 합의를 하면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거는 총칙 문제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요 규정을 단속 규정,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을 해석하니까 단속 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이 벌칙 규정에 따라서 처벌은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총칙에서 주로 단속 규정 가지고 집중 시험에서 물어보고 여기까지가 186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7조가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법률 행위에 의하자는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 부분도 해년마다 한 개씩 나와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아닌 경우 골라라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하실 사람 분들은 3시 10분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민법 수업이 2번 있네요. 다음 주 6월 6일 날 현충일인데 화요일 날 오늘 수업 있고 목요일 날은 그때 수업 있고 오늘 오전에 오시면 되고 그래도 이거 보니까는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의욕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날 또 수업하는데 그랬더니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하자 그런 거 지금 그냥 민법생 고생시키려고 단순히 6월 6일 수업하자 한 건 아닐 거이고 뭐 의욕이 충만하다며 우리 실장 말 들어보니까 민법에 대한 열망이 무지하게 높대 요즘에 민법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냥 민법 선생이 한마디로 더 오면 여러분 실력이 한 개라도 더 올라가. 그러니까 6월 6일 날도 오셔야 되고 화요일 날이 오전만이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 안 하고 오전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하시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